청취자 여러분, 데이의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도보다 더 극단적인 군중, 더 위험한 열차, 더 가혹한 생존 경쟁이 펼쳐지는 곳으로 가봅니다. 이름하여 방글라데시. 여기서 기차는 객실만 싣지 않습니다. 지붕 위, 문간, 객차 사이 틈까지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수백 명이 타야 할 열차에 수천 명이 매달린 채 좁고 가난한 마을과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누군가는 하수구 속으로 몸을 던져 한 달에 한 번 겨우 모을 수 있는 미세한 금가루를 건져 올립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독성 물질 속에서요. 그럼에도 그들은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의 기이한 풍경, 자랑이 아닙니다. 빈곤, 과밀, 불평등, 이 한 사회를 어떻게 짓누르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건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서울의 러시아어가 숨 막힌다고 느끼셨다면 다카다카의 하루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신도림 환승의 혼잡을 떠올려도 이곳의 열차 지붕은 그보다 한 겹 더 위험합니다. 방글라데시라는 곳, 면적은 약 14만 7천 km, 개스, 대한민국의 1.5배 남짓이지만 인구는 1억 7천만 명, 서울특별시의 17배 인구가 하나의 나라에 빽빽하게 사는 셈입니다. 인구 밀도는 K맨 쾌거당 265명 수준,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한국 평균의 4배 이상입니다. 국교는 이슬람, 약 1억 4,800만 명이 무슬림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무슬림 국가입니다. 역사는 간단치 않습니다. 18세기 중엽 영국의 지배가 시작되고 1947년 인도 아대륙 분할 때 동동 파키스탄이 되었다가 1971년 방글라데시로 독립했습니다. 독립은 곧 번영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계 지표에서 방글라데시는 오랫동안 최빈국 그룹으로 분류되어 왔고 외교는 온건, 경제는 섬유 농업 의존이 큽니다. 그 나라의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나. 서울에선 따릉이, 택시, 버스, 지하철이 일상입니다. 다카의 아침은 릭샤 사이클 인력거로 시작합니다. 하산, 리어카형 자전거를 끌고 평지에서도 숨을 몰아쉽니다. 공차 중량만 약 90kg. 손님 둘, 짐까지 싣는 순간 그의 하루는 체력전이 됩니다. 요금요, 오카예미를 땀으로 밀어도 약 40타카. 한국 돈으로 400, 500원 남짓. 하루 종일 뛰어 6, 7천 원이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휴일은 없습니다. 멈추면 가족이 굶는다가 그의 규칙입니다. 다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밀도를 가진 도시입니다. 행정구역 면적은 서울보다 넓지 않지만 교통신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수두룩, 러시아어 4, 6시간 정체가 일상입니다. 승용차는 서서히 기어가고 틈새를 릭샤가 메웁니다. 그 혼잡 속에서도 하산은 사고를 피하기 위해 전신을 고추 세웁니다. 허리와 무릎은 몇 해를 버티지 못합니다. 평균 40대를 못 넘기고 이를 놓는 경우가 흔합니다. 열차가 순례를 만나면 한국에서 이슬람 순례라 하면 멀리 사우디 메카의 하지를 떠올립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의 빌와 이즈테마, 비슈와 아이제이테마는 하지 다음으로 큰 이슬람 집회입니다. 그 주간 방글라데시의 철도는 한계를 넘어섭니다. 표를 구한 이들, 객차 내부에 표를 구하지 못한 이들, 출입문, 연결부 지붕으로 올라탑니다.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 지붕에 사람들이 앉아있다 상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다카에서는 현실입니다. 젊은 이만 은 친구들과 5일치 식량을 싸들고 첫 기차를 잡습니다. 지각은 곧 탑승 실패, 창가 하나, 바닥 한 평, 1억짜리 좌석이 되는 날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열차가 낡고 선로도 낡았다는 사실. 1910년대
영국 식민지 시절간 레일이 큰 보수 없이 아직도 주요 구간을 책임집니다. 지연은 일상, 도중 정차는 예고 없는 통과 의례입니다. 객실 속, 그리고 지붕 위, 문이 닫히면 서로의 숨이 닿는 거리, 통로는 곧 정지된 강이 됩니다. 화장실,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그런데도 열차는 역마다 사람을 더 싣습니다. 내리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목적지는 모두 다카이기 때문이죠. 숨 돌릴 곳은 어디냐고요? 몇몇은 지붕으로 오릅니다. 지붕 폭은 임남짓, 양옆은 살짝 경사, 난간도,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졸음은 금물, 갑작스런 저가교 터널은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객실의 질식감보다 지붕의 바람을 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살아 움직이는 선택이니까요. 지붕 위의 상인들, 더 놀라운 장면, 상인들이 지붕을 시장으로 씁니다. 스문의 살, 오사마는 어머니와 새벽에 튀겨온 옥수수 빈대떡을 이고 지붕 위를 생걸음으로 훑습니다. 바람, 흔들림, 급정차, 그래도 외칩니다. 354, 과일, 물, 한 번 정차할 때 20, 30분. 그 시간에 팔지 못하면 하루가 끝입니다. 내릴 틈이 없어 창문 틀을 타고 바깥으로 나와 지붕으로 이동하는 건 보통 기술입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160 타카약 800원을 벌었고 저속 구간에서 사다리 철대를 타고 무사히 하차했습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바뀌는 건 바람의 방향뿐입니다. 설로바케 빈곤. 열차가 다카를 향해 몰려갈 때 도시 한켠에서는 하산이 잠깐의 낮잠을 청합니다. 방 한 칸 없습니다. 릭샤 차고지 구석, 천 한 장이 그의 숙소입니다. 그의 소망은 단 하나,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 그래서 그는 전기요금이 싼 밤에도 달립니다. 한국에서의 사교육 급식, 이곳에서는 초등 공교육의 문턱과 같습니다. 다카 전체의 약 40%가 빈민촌 슬럼에 삽니다. 최대 규모인 코라이 슬럼은 KMNQL당 32만 명 이상이 몰려 삽니다. 비위생, 화재, 범죄, 아이들은 학교 대신 거리에서 큽니다. 어린이와 여성의 현실, 유니세프 현지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거리 아동은 수십만, 절반 이상이 문맹, 절반 가까이가 폭력 경험, 하루 15시간 노동에 수백 원을 받기도 합니다. 조언도 심각합니다. 가난한 가정은 딸을 지참금 부담으로 여기고 어릴수록 적은 비용으로 혼인을 치르려 합니다. 소년 소녀 모두에게 미래를 가로막는 관문입니다. 하사는 말합니다. 우리 집 애들만큼은 그래서 전화를 2달에 한 번 만 겁니다. 국제 전화 요금마저 사치니까요. 큰딸이 시집 가면 릭샤를 접고 작은 장사를 하겠답니다. 왜냐고요? 이곳에서 장인의 직업은 곧 사위 집의 대우와 연결됩니다. 타사는 딸이 릭샤꾼의 딸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수구에서 금을 캐는 사람들, 해가 지면 다카 구시가지, 탄짐 바자, 탄짐, 바잘, 금세공 골목 뒤편, 맨홀 뚜껑이 열립니다. 가지, 게지와 동료 둘.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금세공 과정에서 날아간 금 미립자를 찾습니다. 어디에서? 하수구의 온이 속에서요. 첫 단계는 상층의 더러운 물을 퍼내는 일. 다음은 젊은 살롬. 이 셔츠를 벗고 하수 속으로 들어가 발로 진흙을 다지는 일입니다. 냄새는 말할 수 없이 독하지만 그들은 담배 한 개비로 버팁니다. 온이가 모이면 작은 실험실로 옮깁니다. 강산에 녹여 불순물을 없애고 수은을 섞어 아말감을 만든 뒤 가열에 수은을 증발시키고 금만 남깁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수은 증기는 뇌와 간을 망칩니다. 하지만 가난은 오늘의 폐와 내일의 간을 저당 잡히라고 명령합니다. 한 통 가득한 오니에서 나온 금은 손톱만 한 조각 15달러로 쳐줍니다. 셋이 나누면 1인 4달러 남짓. 그 밤, 그 냄새, 그 독성의 대가입니다. 금은방 주인은 순도를 이유로 깎고 또 깎습니다. 흥정은 길고 현금은 짧습니다. 가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밤 11시 그는 아내와 딸과 함께 종이봉투에 끈을 꿰는 부업을 합니다. 400장의 이유로 약 3,000원. 그는 말합니다. 우린 배운 게 없어. 그래도 아이들만은 학교에 보낸다. 그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길이다. 다시 열차. 이즈테마 마지막 날 역 대합실과 플랫폼은 사람의 파도. 플랫폼에서는 사다리 대여가 벌어집니다. 20타카, 10타카, 급기야 6명이 30타카. 가격은 떨어지고 위험은 오릅니다. 출발. 호루라기가 울리면 경찰이 사다리꾼들을 밀어냅니다. 앞사만은 막아야 하니까요. 자리를 얻은 자는 환호하고 놓친 자는 다음 기차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도 지붕, 출입문, 연결부는 꽉 차갑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나? 핵심은 경제입니다. 남아시아 6개국 중 최저 수준의 1인당 소득, 대도시, 대기 수질 오염 상위권, 재난, 화재, 붕괴 소식이 뉴스의 상수입니다. 한때 이 지역은 무슬림 직물로 세계가 부러워하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의 맨 아래에서 저임금 봉제로 연명합니다.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이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교육, 보건, 인프라, 제도, 답은 오래 걸립니다. 다만 오늘의 하산, 이만, 오사마, 가지가 버틴 하루는 통계에 없는 진짜 생존입니다. 다카의 교통이라는 전장. 다카의 도심은 서울로 치면 청계천을지로 영등포의 혼합판입니다. 도로 폭은 좁고 차선 개념은 흐릿합니다. 신호등 60개 남짓, 그마저 절반이 오작동. 릭샤는 차와 보행자 사이를 파고들고 버스는 차선을 바꿀 때 경적이 신호입니다. 하산은 말합니다. 핸들, 브레이크, 경적, 그리고 기도. 한국의 자전거 도로를 떠올리면 이곳 릭샤의 생존율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의 일당은 3유로 약 4,000원, 안팎 7일 내내 뛰어도 월 15만 원 이채 안 됩니다. 방값 못 냅니다. 기숙사 없습니다. 차고 한쪽 이 그의 침실입니다. 그래도 그는 아이 둘의 학용품을 삽니다. 메모장, 연필, 고무지우개. 그것이 그가 꿈꾸는 세대 단절의 로프입니다. 순례 열차 탑승의 순간 이만과 친구들은 새벽에 역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같으면 서울역 선착대기 느낌입니다. 출발역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열차는 중간역 10여 곳에서 승객을 끝없이 더 싣습니다. 그 사이 객실은 이미 포화, 앉은 자리 하나가 프리미엄 좌석이 되고 문 앞 바닥 자리는 입석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TTS, 잠깐 호흡, 문틈마다 사람, 화장실 앞도 사람, 심지어 화장실 안도 사람. 열차가 느리게 기어갈 때 일부는 창틀로 몸을 빼 외부로 나갑니다. 지붕으로 오르는 사다리는 기관차, 객차 연결부에 달린 철제 손잡이뿐. 서울 지하철 출입문에 매달린다. 상상해보세요. 여기선 일상적 고난도 동작입니다. 객실 내부의 생존법. 자리 점유. 짐은 무릎, 무릎은 의자, 의자는 둘이 나눠 앉기. 식사, 도시락을 열어도 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차역에서 바나나 사모사를 사 먹습니다. 화장실, 가능하면 참습니다. 들어갔다 못 나오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도하는 먹거리를 사러 복도 전진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복도는 사람벽. 포기하고 정차역에서 내려
플랫폼 노점에서 과자, 물, 튀김을 삽니다. 플랫폼은 순례객을 노린 임시시장으로 변신합니다. 초등학생, 도쟁반을 이고 바나나, 사모사를 외칩니다. 아티, 7살.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릭샤꾼. 오늘 번 돈이 저녁 식사입니다. 지붕 위의 클래스. 지붕은 바람이 있어 객실보다 낫지만 방심은 금지. 저가교, 접촉 위험, 급커브에서의 원심력, 소나기, 가오면 마찰계수 급락. 지붕에 오른 이들은 서로에게 신호를 줍니다. 낮아, 엎드려. 한국의 재난 문자를 떠올리면 이곳의 경고는 손짓과 고함입니다. 불법이지만 규칙처럼 지붕 탑승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대체 수단이 없을 때 법은 효용을 잃습니다. 경찰도 압니다. 안전만이 최우선입니다. 군중이 쏟아지고 레일은 한계입니다. 사다리를 빌려주는 청년들은 틈새를 파고듭니다. 20타카, 10타카, 6인 30타카. 기차가 출발하려면 그들도 사다리를 접고 도망쳐야 합니다. 잡히면 장비 몰수니까요. 슬럼과 거리의 아이들, 다카의 슬럼, 코라이, 괴리인, 한국의 구로공단 시절 판자촌을 떠올리면 그보다 더 조밀합니다. 하루 한 끼가 불안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학교, 등록금, 교재비가 장벽입니다. 거리에서 자란 아이들은 도둑질, 싸움, 이 일상이며 문맹률은 절반을 웃돕니다. 조언은 가난의 전략이자 폭력입니다. 딸을 지참금과 바꾸는 거래. 나이는 어릴수록 싸다는 슬픈 문장이 작동합니다. 타사는 딸에게 책과 공책을 사주고 아들에게 꿈을 묻습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다는 아이의 대답은 이 집의 유일한 사치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큰딸의 혼례가 끝나면 릭샤를 접고 노점상이라도 하자. 사위집에서 릭샤 장인이라고 무시하지 않게. 금을 캐는 밤, 독을 마시는 아침. 가지와 살롬은 한 달에 한 번 매노를 연다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일합니다. 온이 수거, 산으로 녹임, 수은 아말감, 가열 증발, 금 회수, 위험, 산 가스, 수은 증기, 감염, 보상. 사람 3명의 하루가 수천 원. 서울의 재활용 분리수거가 정밀 시스템이라면 이곳의 재활용은 사람의 폐와 피부입니다. 그럼에도 가지는 밤마다 종이 봉투끈 꿰기를 합니다. 400장에 3,000원. 이유는 하나. 아이 등록금. 순례의 끝. 다시 시작되는 러시아워. 마지막 환승역. 플랫폼은 사람의 바다. 자리를 얻은 자는 환호하고 놓친 자는 절망합니다. 경찰은 압사, 많은 막아야 합니다. 경고방송은 연속 재생. 지붕, 문간 연결부까지 꽉 찬 열차가 다카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왜 이런가? 구조의 문제. 핵심은 구조적 빈곤입니다. 최저의 1인당 소득, 열악한 보건, 교육, 낙후된 인프라와 만성적 과밀. 한때 무슬린 섬세, 면지로 세계를 휩쓴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글로벌 의류 하청의 가장 아래에서 저임금으로 버팁니다. 이 상황에서 순례 축제 같은 대규모 이동은 안전장치 없는 쓰나미가 됩니다. 한국과의 대조, 우리가 당연한 것들, 신호등이 작동한다. 지하철이 분단위로 온다. 하수 쓰레기가 체계적으로 처리된다. 응급보험이 작동한다. 서울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겐 사치입니다. 다카의 현실은 누군가에겐 생존의 기본값입니다. 사람들, 파산, 멈추면 굶는다. 아이들 많은 학교에 이만 첫 순례, 힘들어도 가야 한다. 오사마, 바람을 가르며 판다. 오늘 160탁하면 성공. 가지, 독을 마셔도 금 알갱이만큼 내일이 밝아진다. 우리가 보는 건 풍경,
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입니다. 열차 다시 들여다보기. 기차 지붕 위 장사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차 1분 전 사다리 포인트로 이동. 군중 흐름이 거꾸로 흐를 때는 정면 돌파 대신 측면 이동. 물과자 튀김은 가장 빨리 팔리고 뜨거운 음료는 넘어져 화상 위험. 비닐끈을 허리에 걸어 한 손이 비어도 쟁반을 허리에 고정. 그 소소한 요령 사이로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지붕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한국의 KTX 객실 등받이보다 훨씬 차갑고 빠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웃으며 팝니다. 354 바나나 플랫폼의 물가 경제. 이즈테마 기간 플랫폼 물가는 평시의 1.5, 2배로 뜁니다. 바나나 한 다발 12 10타카, 354 한 봉지 5 10타카, 생수 한 병 20타카. 아틱 같은 아동 노동은 법보다 현실이 강합니다. 어제 번 50타카가 오늘의 밥값일 때 법의 문장은 힘이 없습니다. 슬럼의 밤, 불의 공포. 코라이 슬럼의 밤은 촛불 가스버너의 불빛으로 깜빡입니다. 환기와 배선이 엉켜 화재는 상수, 소방차는 골목 폭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은 양동이 돼야 로 불길을 막습니다. 다음 날 잿더미 위에 다시 비닐과 합판이 얹힙니다. 삶은 그렇게 재조립됩니다. 병원, 상급병원 진료비가 한국 돈 1만 원 남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3,000원 버는 집에 그건 벽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참다 가 늦게 옵니다. 매연, 수인성 질환, 산업재해, 공공의료망은 버겁고 민간은 비쌉니다. 그래도 학교, NGO, 종교단체, 지역 커뮤니티가 작은 학교를 엽니다. 알파벳, 덧셈, 손 씻기, 예방접종. 하산의 아이도 그 문을 드나듭니다. 연필 한 자루가 이 집에선 투자입니다. 금, 독, 흥정. 가지는 금을 들고 세공상을 찾습니다. 사장은 루페로 들여다보고 순도를 트집 잡습니다. 저울 위 수치는 밀당의 무기. 15달러에서 11달러로 셋이 나누면 머리당 4달러. 그 돈으로 쌀 기름을 사고 남은 밤엔 종이 봉투 끈 꿰기. 살롬은 말합니다. 처음엔 숨이 막혔어요. 이제는 담배 하나면 버팁니다. 우린 압니다. 담배는 호흡을 훔치는 대가 일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오늘 저녁거리의 무게가 더 급합니다. 릭샤의 내일. 타사는 지참금을 모읍니다. 금반지, 소박한 전자제품 하나. 한국에선 혼수 품목이 신혼살림이라면 이곳에선 딸의 대우 티켓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큰딸 가면 나도 장사로 옮긴다. 릭샤는 자존을 깎는다. 우리가 본 건 국가 통계의 그늘입니다. 릭샤꾼 하산, 순례자 이만, 지붕 장수 오사마, 하수금 캐는 가지. 그들의 하루는 리스크와 노동과 희망의 최소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은 남습니다. 이 나라는 교육, 보건, 인프라의 고리를 키워 가난의 사다리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 그들에게도 당연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생존은 통계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하루라는 사실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